여러분 첫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서 여기 지금 단원 경계나 면적까지는 끝내야 되니까 간단하게 거기 경계 면적까지만 일단 이번 단원을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그 토지 표시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으니까 소재하고 지번하고 소재 우리가 보통 뭐예요? 토지 표시 사항을 이 토지 표시를 6가지를 따지는데 그게 뭐예요? 국가가 땅 번호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국가가 지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28가지 지목 있죠? 그 다음에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 경계라고 하는 게 있다. 경계.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경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 도면이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지적도나 이면도. 왜냐하면 이 도면을 보게 되면 이 도면은 자 이렇게 도면 있죠? 이 도면에는 여러 필지가 등록이 돼요. 이렇게 여러 필지가 등록이 된다. 여러 필지가.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용어를 배울 때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하고 이 땅, 필지와 필지. 우리가 보통 뭐예요? 필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뭐가 있으면 이 하나의 토지가 있으면 이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여기다 이제 뭐예요? 여기가 국가가 세금 거들라고 이 땅에 거기다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을 정하고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법이 정한 단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단위가 뭐예요? 이게 바로 필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생긴다. 이게 필지란 말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단위를 계산할 때 우리가 뭐예요? 1토지, 2토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1필지, 1필지, 2필지, 3필지 이렇게 단위를 뭐예요? 정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토지에는 세금을 뭐예요? 아직 적이 없어서 세금을 받지 않는 토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뭐예요? 이 필지는 뭐예요? 공부에 등록된 거니까 100%다 세금을 걷는 토지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 발생적이고 이거는 뭐예요? 자, 이것은 인위적으로 국가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이 토지와 이 토지를 구획하는 선은 무슨 점? 선의 굴곡점이 꺾인 점이에요. 이 꺾인 점을 뭐로 연결해서 직선에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한 선이 이게 바로 경계다. 이제 그런 개념의 경계. 그러면 이 토지와 토지를 나누는 선이 경계인데 경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도면상의 경계예요. 도면상의 경계. 그러면 도면상의 경계인데 자, 이 사인과 사인관 누가 하고 사인과 사인관 대한민국 뭐예요? 국민인 자, 국민이 갑이라고 하는 분하고 누가 대한민국 국민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에 지상에 살고 있어요. 지상에. 어디 살고 있다고? 땅 위에, 지상 위에. 이 지상 위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 지상 위에 살고 있으니까 어디에? 이 지상 위에 살면서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라고 서로 싸우게 되면 국가도 뭐예요? 국가도 골치가 아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는 뭐예요?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뭐예요? 국민의 그 경계, 소유권을 보호해 주면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자,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경계보건 측량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지상에 있으니까 법보단 주먹이 가까우니까 니네 싸우지 말라고 만약에 뭐예요? 집을 짓고 살게 되면 뭘 세워서 이렇게 뭐예요? 담장을 세워갖고 니네가 뭐예요? 지상 경계를 삼아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뭐라면 자, 집을 짓지 않고 논두길 있죠? 그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 답하고 이렇게 이 답하고 이웃하고 살고 있으면 여기다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논에 가게 되면 논뚝길이라죠. 논뚝길. 이렇게 뚝 같은 거 있죠? 뚝. 이런 뚝을 만들어 갖고 니네와 토지와 토지 사이의 경계로 이게 바로 지상경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자, 경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경계라는 개념에 있어서 몇 쪽에 자, 거기 10 자, 거기 10몇 페이지에고 12페이지죠? 12쪽에 12쪽에 보면 그 위에 쌍가로서 한번 그런 말 써 있죠? 지상경계 위치 표시. 그래서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장 그 밖에 뚝이나 담장. 그래서 이런 논뚝 뚝이나 이런 담장 있죠? 담장. 왜? 이건 지상경계는 우리가 뭐예요? 도상경계. 자, 이런 지적도나 임야도의 이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니까 사인과 사인 간에 지상 위에 땅 위에 살다 보니까 도면상의 경계는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표시가 될 수 있는 뚝이나 담장을 뭐예요?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을 표시한다. 이렇게 써놨죠? 이 민법에서 정해놓은 그 상린관계 있죠? 이익과 이익 간의 그 서로 상린관계의 그 기본 개념을
자, 어디에 지적에 빌려와서 지상경계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그 쌍가르 4번의 경계 설정 기준 있죠? 이게 종전에 시험 문제 자주 나왔어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자주 나왔는데 뭐 여러분 입문서기 때문에 뭐 별표라고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고 기본서 과정에 들어갈 때 꼭 별표 표시하고 할 테니까 지금 내용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자 참고로 이런 식으로 누구 A라고 하는 토지하고 B라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이 토지와 이 토지에 뭐예요? 연접되는 토지 사정이 높낮이가 없어서 경계를 정할 때는 이 구조물의 중앙 있죠? 중앙을 뭐로 하고 중앙을 뭐예요? 지상 경계를 삼고 만약에 뭐가 있다면 높낮이가 있다면 이 구조물에 뭐예요? 구조물에 하단부 있죠? 하단부. 자, 이 하단부를 뭐예요? 경계를 삼고 뭐하고 뭐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 뭐예요? 예컨대 국어나 도로 만들기 위해서 자, 경사진 절토면의 경사면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뭘 만들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국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랑이에요, 또랑. 인공적인 수로예요. 인공적인 수로. 인공적인 수로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흘러가려면 그 꽃갱이로 또랑 파죠? 또랑 파게 되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 경사진 깎인 절토면 있죠? 절토 깎인 경사면에 경사면의 상단부. 왜?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죠? 이 상단부가 상단부가 어디하고 자, 이 A라고 하는 땅하고 국어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 지상 경계를 삼을 수 있어요. 만약에 뭘 만들기 위해서 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 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경사진 절토면이 있다는 점. 그러면 경사진 절토면이 있으면 이 절토된 경사면의 상단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상단부가 이게 A라고 하는 땅하고 자, 도로하고 경계다 이게. 근데 만약에 물하고 자 뭐가 만난다면 땅이 만난다면 이게 바다라면 최대 완전히 물이 차 들어왔을 때 최대 만조에 이렇게 최대 만조이고 자 그다음에 만약에 호수 있죠? 호수라든가 자 예컨대 만약에 또 유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호수 물이 개 있는 유지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댐 호수 이런데 자 하천 같은데 이런 식으로 물이 완전히 찼을 때 최대 만수이 만수이죠? 최대 만수이. 그다음에 만약에 제방에 편입돼서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 땅을 만약에 매립하게 되면 자 이게 A 땅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제방이라면 과연 옛날에는 바다 있으니까 땅이 아니지만 매립했으니까 땅이 생겼죠? 그럼 A라고 하는 땅하고 제방하고 있죠? 이 제방이라는 땅하고 지상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게 제방하고. 그러면 이 제방이란 토지하고 자, 새로 생긴 땅하고는 지상 경계를 제방은 물을 막는 게 기본으로 하죠. 물이 막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할 때 학자들은 이게 머리가 있고 목이 있으면 이게 어깨 부분이죠, 어깨 부분. 그래서 자, 안쪽이 아니라 바다 쪽이니까 바깥쪽. 자, 이런 식으로 바깥쪽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바깥쪽 어깨 부분을 한다니까 어깨 부분. 바깥쪽 뭐라고? 어깨 부분을 한다니까 어깨 부분.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바깥쪽 어깨 부분. 자, 이게 말하는 이제 지상 경계 얘기입니다. 지상 경계.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하단부를 상단부, 상단부를 하단부. 최대를 최소하냐면 이게 평균으로 나왔죠. 평균으로 한번 두 번 16개 시험하고 27회 번가 8회 시험에 두 번 이제 평균이 나왔는데 그거 틀린 말이죠. 평균이 아니죠. 이거 최대예요. 이게 안쪽 나오면 틀리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가장 경계에서 자주 이제 등장하는 면적이고 그 면적 나오죠? 자, 몇 쪽에 그 12쪽에 그 4번 면적 나오는데 면적이 뭐라고? 그래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항상 지적은 수평 지적이에요. 지적은 수평 지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면적 측량 대상이야. 면적에서는 시험 문제 등장할 때 면적에서는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측량 대상이 대상 아닌 게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오죠?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럼 우리가 측량 대상이 우리가 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 이렇게 이 면적이나 경계라든가 좌표 있죠? 좌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측량을 꼭 해야 돼요. 이 소재하고 지번 지목은 측량이 필요 없고 면적 경계 좌표는 꼭 측량해야 됩니다. 그러면
면적이나 겸비의 좌표를 측량해야 되는데 뭐예요? 이 면적 측량 이 중에서 이제 뭐예요? 면적 측량이 나온 거죠? 그러면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돼서 뭐하고 뭐는 이 합병 있죠? 합병. 이 합병하고 이 지목 변경 있죠? 예, 지목 변경은 무슨 대상이 아니니까 이건 측량 대상이 아니다. 이 두 가지라도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뭐가 나오면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를 외우자고 합병과 지목 변경은 좀 외워두지 않죠. 이거 외워두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올해 시험 문제 작년에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게 뭐냐? 시험 문제 나올 게 예, 그거예요. 이거 면적의 단수처리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토지가 있으면 토지가 있죠? 어떤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에 대해서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이 땅값이 뭐예요? 싼 토지는 단단히까지 해요. 이게 예컨대 만약에 자 11m고 자 이게 11m면 면적은 당연히 뭐예요? 121제곱미터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자 예컨대 도시 토지 중에서 자 개발사업 토지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대한민국은 이 지구가 있을 때 지구가 있을 때 이렇게 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자 경선입니다. 자 이쪽이 바로 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있으면 이 세 개 중에서 우리나라는 자 이렇게 뭐예요? 38도선하고 이 127도 있죠? 이게 가장 중부원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다 뭐예요? 위선과 경선으로 지나가는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라고 하는 좌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뭐예요? 이렇게 무슨 선하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경선과 위선으로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이 좌표 있죠? 이 좌표에서 거리를 1cm까지 거리를 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11m, 11m, 11cm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곱하게 되면 123. 뭐예요? 4351이에요. 431. 자, 그러면 43 뭐예요? 431이죠? 431. 그럼 123.431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공부에 등록하는데 나머지 숫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축척이 500과 축척이 500분의 1을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수반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축척이 만약에 600분의 1 얘기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뭐예요? 기본서 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자, 지금은 그냥 맛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축척이 1000분의 1부터 그 다음에 축척이 어디까지는 6000분의 1까지는 그러니까 1000분의 1, 1200분의 1 그 다음에 2400분의 1 그 다음에 3000분의 1 있죠? 3000분의 1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7가지 축척이 있는데 자 축척하니까 축척은 줄인다는 얘기예요. 줄인다. 축척은 줄인다는 얘기예요. 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메타를 센치로 있죠. 왜? 도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실제 거리가 뭐니까 실제 거리는 뭐예요? 이렇게 실제 거리는 메타고 그 다음에 우리 도면은 뭐예요? 동의는 센치니까 줄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축척이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축척이 뭐예요? 축척이 500과 600분의 1 500이 이게 대축척이에요. 이게 가장 소축척이고 그러면 이런 대축인 토지는 면적이 만약에 얼마? 123. 뭐예요? 45제곱미터가 이렇게 나왔을 때 0.05 있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왜? 소점 아래까지 최소 면적이 얼마니까? 0.1제곱미터예요. 자, 여기까지만 공부에 등록하는 거니까 만약에 어떤 하나의 토지가 면적이 이만큼 나왔으면 여기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0.0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0, 0, 2, 4 이렇게 뭐예요? 짝수라면 이게 짝수라면 뭐하고 버려요. 이걸 버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뭐예요? 이게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7이라면 홀수죠? 13579 이거 올려라는 얘기예요. 올려갖고 얼마로 하라는 얘기니까 8로 하라는 얘기 8로 이런 얘기 8로 하라 이런 얘기 만만 봅니다. 만만 여기 이 토지 마찬가지 이 토지 230 뭐예요? 5.5제곱미터다 하게 되면 여기까지 단산 이거는 뭐예요? 1제곱미터까지 하는 게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13579 홀수니까 올려야 되고 이게 만약에 뭐라면 짝수라면 뭐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버려야 된다.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단수 처리 있죠? 이게 이제 어려운 거 아니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오래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면적에서는 두 가지 측량 대상이 아닌 거하고 이런 단수 처리를 나중에 한번 자세히 또 보시면 돼요.
지금 어려워할 거 없어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이제 그 기본서 할 때 다시 정확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건 기본 과정에서 맛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